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대우건설 보시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친 듯이 좀 쏘아 올리더니 오늘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장중에 무려 11%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우리 주주님들 가슴 철렁하고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, 그래서 제가 전날에 뭐라고 말씀드렸죠? 여러분들 이 소중한 이 계좌를 좀 지켜드리려고 제가 이 황금 같은 주말까지 다 반납을 해가면서 이 종목에 대한 이 과열 미리 좀 조심을 하셔라고 계속 경고를 해드렸던 겁니다. 결국 제가 우려했던 그 상황이 지금 딱 터져 나오는 건데, 자, 이제 제가 경고했던 이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경고만 했던 건 아니죠. 뭐라고 말씀드렸죠? 이 대우건설은 이 돈이 들어온 종목입니다.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충격파가 오면 이러한 급락은 어쩔 수가 없이 나오겠지만, 이건 수급이 제대로 붙은 놈이기 때문에 이 반등에 대한 시점에서는 그만큼 빠를 수밖에 없다. 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죠. 결국 지금 같은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? 바로 이 타점입니다. 타점. 그래서 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대우건설이 여기서 이대로 끝이 나는 건지, 아니면 다시 한번 이 강력한 이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제가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하나면 충분합니다. 돈 드는 거 아니죠? 지금 바로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서로 파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.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 자, 그럼 바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. 자, 어제 이 양봉을 보면서 제가 이 조정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니까, 아니 잘 가고 있는데 왜 자꾸 이 불안감을 조성하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. 네, 충분히 이해합니다. 저도 사람인데 주가가 팍팍 치고 올라갈 때 이 기분 좋은 소리만 해드리고 싶지, 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하는 게 쉽지 않아요. 하지만 여러분, 제가 이 단순히 이 지나간 차트를 읊어드리고 이 현재의 주가가 어디인지 이렇게 뭐 숫자만 읽어드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. 제 역할은 우리 주주님들이 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시장에서 이 길을 잃지 않도록 남들보다 좀 한 발 앞서서 그 다음 시나리오를 그려드리는 겁니다. 지금 당장 이 눈앞의 양봉에 취해서 이 대피할 시간을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주님들 계좌로 돌아가기 때문인 거죠. 제가 조정을 미리 말씀드렸던 거는 제 예측력을 뽐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 일주일, 단 이 하루라도 먼저 이 리스크 관리를 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고 싶은 제 진심이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설명 이어가서 제가 이 유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장 추가 조정이 올 거라고 입이 마르도록 여러 번 말씀드렸죠. 그 이유가 뭐냐? 결국 이 과열이 된 대우건설의 이 조정에 대한 트리거를 이 현재 시장의 불안 요소인 이 유가를 건드릴 거다. 그 시나리오를 미리 다 그려드렸던 겁니다. 자, 어제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. 자,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이죠. 그런데 이 현재 위치에서 더 과열이 된 위치에서 더한 이 불확실성이 생길 거다. 자, 유가 차트 짧게 보시면 유가가 이때 100달러를 넘어간 것과 지금 이 다시 100달러를 넘어간 거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. 지수의 하락도 전쟁 발발 때 발생한 지수의 하락과 지금의 하락은 의미가 다르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더한 매도가 가능하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보신 대로 이 오늘의 음봉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주가는 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. 아무리 좋은 기업도 시장이 무너지면 답이 없다. 근데 여러분, 여기서 우리는 이 과거의 이 조정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. 자, 이때 조정이 나올 때도 다들 이 공포감에 휩싸였었죠. 하지만 그 악재가 싹 거치고 나니까 이 주도주들은 보란 듯이 엄청난 이 시세를 뿜었습니다. 대우건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?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다. 네, 돈이 들어온 종목이다. 즉, 이 주도주입니다. 주도주. 결국 이런 놈들이 이 조정이라는 게 또 마무리가 되면 이 반등도 가장 빠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공포의 끝자락,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 맥점에서 잡아야지만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거지. 아주 애매한 위치에서 잡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고통에 대한 시간이 시작이 된다. 자, 이제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제가 이 고점 구간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짚어드렸던 게 뭡니까? 바로 이 과열 밴드에 왔다. 그러니까 과매수에 대한 구간이란 거를 말씀드렸죠.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5일 이동 평균선에 이제 첫 터치를 하게 되면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했는데, 일단 오늘 보면은 이 5일선까지도 오지도 않았어요. 그러니까 정말 이 힘만 하는 센 겁니다. 대부분의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추세가 깨진 종목들이 대부분인데, 얘는 이 단기 이동 평균선에 터치도 안 하더라. 그래서 내일 일단 단기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터치를 할 경우에 기술적 반등은 가능합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또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느냐? 그건 또 아니에요.
무슨 말이냐면 조정이란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. 딱 하루만 빠지고 뭐 이틀이 빠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소리인 거죠. 결국 지금 이 대우건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앞으로의 조정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될지 우리가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된다. 자, 조정은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. 첫 번째는 이 가격을 확 밀어버리는 이 가격 조정이 있고요. 두 번째는 뭡니까? 가격은 버티는데 지루하게 옆으로 횡보를 하는 이 시간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. 시간 조정. 우리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금 분석을 해야지 대우건설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탈지도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, 자, 그래서 먼저 이 가격 조정이 깊게 떨어지는 그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게요. 자, 여러분들 지금 이 유가가 이 100달러를 넘어가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. 지금 환율까지 같이 치솟고 있죠. 자, 시장은요, 이 유가가 이 100달러, 이 세 자릿수를 찍는 순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공포로 받아들여요. 공포. 결국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 달러 강세가 되면서 이 환율까지 오르면서 우리 시장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. 그런데 지금 유가 보시면 어때요? 지금 딱 100달러 선에 머물러 있죠. 이게 이제 이 위로 튀어버리면 시장에 대한 이 공포를 한 번 더 심어줄 수가 있다. 그러면서 이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자, 그럼 어떻게 되냐? 여기서 한 번 더 이 깊은 하락을 유도하면서 그 바닥을 칠 때, 그때가 우리가 정말 기다리던 이 맥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지난 영상에서 이 한미반도체 예시를 딱 들어드린 거죠. 자, 한미반도체 역시 시장의 주도주 중에 하나였고, 이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틀간 엄청난 이 급락세를 만들기는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막바지에 발생했던 이 터진 양봉들 있죠. 이거를 다 잡아먹는 그 음봉이 나오면서 이 단기적 추세를 훼손을 하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? 최소한 2에서 3일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가 충분히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를 했던 거죠. 그래서 이 첫 번째 시나리오인 가격 조정으로 간다면 딱 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그러면서 이 시장 반등과 함께 이 한미반도체 역시 엄청나게 이 강한 반등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만약 생각보다 이 조정폭이 발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럼 정말 이 미친 흐름인 겁니다. 이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훼손을 안 할 수도 있죠. 자, 거기에 여기도 갭도 있으니까 이 갭을 지지로 그냥 횡보를 하는 거죠. 자, 그럼 어떤 흐름이 되냐면 이 대한광통신처럼 옆으로 아주 지루하게 이 기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. 네, 맞죠? 바로 이 전형적인 횡보성 조정. 이러다가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움직이는 이 힘을 응축하는 과정이 발생할 수도 있죠. 그런데 결국 이 1번에 대한 시나리오든 2번의 시나리오든 핵심은 이겁니다. 지금 절대 이 급하게 따라붙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. 충분한 이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주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핵심인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아직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자, 설명 이어가겠습니다. 자, 이렇게 1번의 가격 조정이든 2번의 이 시간 조정이든 결국 이 모든 게 무엇을 위해서냐?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. 바로 이 10일 이동 평균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이에요.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 11선이 따라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가격 조정이 나와서 기술적 반등을 만들든 횡보를 만들어서 이 11일 이동 평균선까지 터치를 하고 나서 방향성이 나오든 이거를 확인을 해야지 진짜 방향성이 진행이 된다. 자, 대우건설 너무 이 종목 좋습니다. 네. 지금 바야흐로 이 에너지 전쟁 시대 아닙니까? 그래서 이 대우건설이 이대로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. 아주 이 장기적인 상승 파동 안에 들어와 있는 놈은 확실합니다. 근데 여러분, 아무리 이 좋은 주식이라고 해서 이 장기 우상향하는 종목이라고 해도 이 과정 속에선 항상 이 조정이 발생한다는 것. 그래서 그 구간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? 이 타점에 대한 거를 계속 고민을 하고 타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. 그래야지 이 강력한 변동성들을 다 견디고 올라가는 이 온전한 파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전쟁이 있죠. 이 전쟁이 터지고 나서 시장이 충격파를 그대로 받았어요. 그리고 나서 어떤 게 갔습니까? 방산주가 부각을 받으면서 미친 듯이 쏘아올렸습니다. 근데 지금 이 미국과 이 이란이 분내 만회하는 상황에서 뭐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? 에너지죠, 에너지. 이건 이 에너지 전쟁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서 결국 이 시장에 대한 조정이 마무리될 때 다시 이 대우건설은 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치고 나갈 이 에너지 섹터고 그 중심에 이 대우건설이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각자 서 있는 위치가 다 다르실 겁니다.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리면은 더 갈 거라고 믿고 이 고점에서 덜컥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미리 말씀드렸죠. 욕심
욕심을 버리고 일단 이 매도하라는 신호를 다 보내드렸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위치가 애매하신 분들은 제가 좋은 가격을 잡아드릴 테니까 일단 이 리스크 관리부터 철저하게 하라고 강조를 해드렸죠. 물론 저 밑바닥에서 잘 잡으신 분들이야 느긋하게 버티시면 그만입니다. 자, 하지만 지금 진짜 중요한 건 뭐냐? 바로 이 조정에 대한 끝자락, 이 시장과 대우건설이 동시에 올라오는 그 전환점 제대로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 있죠?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오는 거 끝까지 확인하시고요. 이 시장에 대한 반등 확실하게 시작이 되는 그 맥점 타이밍에 제가 여러분께 직접 문자로 쏴드릴 겁니다. 자,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대우건설의 다음 핵심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어려운 시장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점 코치와 함께 해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제가 이 코스닥,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,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,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,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,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,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툼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
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,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자,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,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.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.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
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